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희유 세무사의 세금 살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 라는 책입니다. 소제목을 읽어드리면 의지박약과 만성적 미루기에서 벗어나는 아주 작은 행동 설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띠지가 사실상 광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거든요. 저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일단 뛰어내려라. 날개는 그 뒤에 만드는 것이다. 굉장히 강하죠. 이게 베스트셀러인 된 이유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저자분께서 롭 다이어리라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떠오르는 자기계발 전문가라고 하네요. SNS에 300만 구독자를 가진 사람의 자기계발 SNS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요즘 자기계발하는 핫한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할까 싶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 이 책의 이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큰 이벤트로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마이크로 액션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 행동만으로도 성공에 이르를 수 있다.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갑자기 소외되지 않을까? 그런 공포가 있는데 그런 공포가 어디에서 오느냐? 나의 부족함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무서울 것도 없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포는 학습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처음 태어난 아이한테 낭떠러지가 무서운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면 본능적으로는 이게 무서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 큰 어른이 낭떠러지가 무섭지 않은 어떤 그런 행동을 보여주면 어린 아이조차도 낭떠러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생존 본능조차도 학습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게 누가 뭔가를 무서워한다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 본능은 아니겠죠. 그죠? 네, 어떤 본능적인 그 촉발제는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공포가 기본적으로 학습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되는 공포라고 한다면 반대로 내가 이 공포를 이겨내려고 하면은 공포스럽지 않다고 학습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새로운 논점을 제시를 해요. 코넬 대학교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 중 85%는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실제로 벌어지는 일 15% 중에 79%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해결된다고 한다. 심지어 어떤 문제는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훈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러니 계산해보라. 우리가 걱정하는 일 중 97%는 기우에 불과하다. 우리가 경험하는 공포나 두려움은 아무런 근거 없는 비관적 사고에서 비롯될 뿐이다. 이런 두려움을 뚫고 변화해야지만 성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괜찮은 비유가 있어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의 씨앗이 꽃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완전히 파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꽃은 활짝 피어나면 씨앗의 원래 모습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하고 싶다면 당신이라는 사람을 이루는 일부분이 죽거나 사라져야 한다. 뼈 때리는 얘기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뭔가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완전히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일부분이 사라지거나 죽는 거에 해당될 만큼 그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 비유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성공을 위한 방법으로는 반드시 새로운 캐릭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신선했거든요. 제가 기존의 내 캐릭터가 아닌 새로운 캐릭터가 필요하다. 캐릭터가 왜 필요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하는데 정체성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하다 보면 그게 결과를 바꿔놓고 그 바뀐 결과가 다시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뭔가 행동을 바꾸고 습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데는 나 자신의 이 세팅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캐릭터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예를 듭니다. 복권에 당첨돼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금세 다시 빈털터리가 된다던가 혹은 굉장히 큰 액수의 계약을 한 운동선수가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갔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빈털터리가 됐다던가 우리 그런 사례를 가끔 듣잖아요. 왜 그런가를 이 책에선 정체성에 비유해요. 그 정체성.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가 아니라 나는 부자야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거에 맞는 행동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나는 부자가 아니지만 당장 지금 돈이 생겼네 이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롤모델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이 있다면 내가 이미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그게 그쪽으로 가는 바른 길이라는 거죠. 성공하는 환경을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장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가장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굳이 의지를 시험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나도 의지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유혹받지 않을 환경을 설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기업가 겸 작가 윌리엄 클레먼트 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환경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당신을 가장 훌륭하게 발전시켜 목표를 이뤄줄 만한 환경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이 부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제가 직원분이 저까지 다 해가지고 식구가 30명이에요. 제가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뭐 인테리어 말할 거 없고 뭔가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그림도 걸고 하는데 영업을 하는 측면에서 사장님을 모셔야 되는 측면에서 오셨을 때 아무래도 물적 환경이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만큼 신뢰를 주는 게 없다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 직원분들이 같이 동고동락 하는데 직원분들도 좋은 환경에서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했거든요. 이 책을 읽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환경을 잘 설계해도 이게 나 자신을 개발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준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꾸 나를 방해하는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면 될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직원분들께서 이직하실 때 물론 뭐 연봉을 어떻게 주는지 상사가 누군지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환경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일하는 이런 주변 환경 그런 걸 보는 게 사실은 자기개발적인 측면이 강한 거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면서 여기에 제가 플래그를 붙여놓은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성공이란 올바르게 이루어진 모든 일의 총합이다. 당신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세상에서 똑똑하고 빠르고 뛰어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단지 가장 꾸준한 사람이 되어야 할 뿐이다. 우리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도 꾸준히 전진하는 사람이 결국 경주에서 이기게 되어 있다. 이런 책을 읽으면 책 뒷표지를 탁 이렇게 덮을 때 참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좀 달라져 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 일단 뛰어내려라. 날개는 그 뒤에 만드는 것이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고 이 책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